안녕하십니까,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소아 비만 완치 자녀 부모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이 뚱뚱한 아이들 참 많이 눈에 띄죠. 그래서 걱정이신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소아 비만에 대해서는 소아 비만을 방치하면은 성인 돼서도 비만된다, 또는 비만하면은 성조숙증이 와서 키가 안 자란다, 이런 말을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비만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요, 그거 나중에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또래로부터 놀림을 받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흔히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하튼 이 아이들부터 뚱뚱하다, 이게 사실 문제인 거죠. 그런데요, 이 비만을 보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 다른 게 뭐냐면은 부모하고 이 자녀 본인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모는 뚱뚱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무관심하고, 어떤 경우는 본인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후자의 경우가 점점 늘어납니다. 너 보기 괜찮은데 본인은 뚱뚱하다 그래요. 이게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부모하고 부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자 손녀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먹어야 뚱뚱해야 키가 큰다. 그런데 엄마가 보기에는 이게 참 큰일이거든요. 애가 이 뚱뚱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과거에는 그러기는 했어요. 과거에는 진짜 잘 먹어야만 잘 크고 뚱뚱해야 잘 컸는데, 요즘은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뚱뚱하면은 오히려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조숙증에 의해서 나중에 키가 안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준들이 명확하게 정의가 돼야 되겠죠. 이 비만을 정의하려면은요, 이 적정 체중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적정 체중이냐. 그래서 이 적정 체중은 오로지 남녀, 그러니까 성별하고 키에 의해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게 적정 체중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전혀 관계없어요. 갓난아기든 95세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남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키에 의해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갓난아이건 성인이 됐든 청소년이건 키가 몇 cm에 따라서 적정 체중이 결정됩니다. 이 적정 체중보다 청소년들은 10%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비만으로 정의를 합니다. 반면에 이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보다 어린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6세 이하가 되겠어요. 6세 이하에서는 좀 뚱뚱한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더 키가 더 잘 크거든요. 그래서 비만의 정의를 적정 체중에서 20% 이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사례를 볼까요? 저한테 찾아온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입니다. 생년월일이 2004년 6월 30일생이고 내원 당시의 키가 145cm, 그리고 몸무게가 57kg입니다. 이 여학생의 적정 체중은요, 39kg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8kg가 비만이죠. 그리고 키는 60입니다. 키도 아주 큰 키는 아니지만은 중간보다는 약간 크죠.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유아원에 다니는 남아입니다. 남자아이죠. 내원 당시에는 103cm였어요. 그리고 19kg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 체중은 성별하고 키로 정했을 때 중간에 와 있는 체중, 이게 표준 체중입니다. 그래서 6세 이하에서는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하죠. 표준 체중이 17kg, 그러니까 약 2kg 정도가 비만이죠. 그런데 이게 요때 2kg 정도면은요, 요 나이에 2kg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위를 나눴을 때 가장 비만인 애를 100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95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비만인 겁니다. 그리고 키는 중간값 52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자녀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비만인지 아닌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겠습니까? 닥터의 홈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나의 키 체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3가지가 있죠. 성인, 청소년, 내 아이. 각각 연령에 맞춰서 평가해 보시면 됩니다. 소아비만 완치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은 감량을 할 때, 특히 이렇게 자녀들이 감량을 할 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키라는 거죠. 네. 키는요, 일생 중에 이 시기밖에는 자라지 않습니다.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죠. 반면에요, 체중은요, 언제든지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게 키라는 거죠. 그래서 키를 반드시 고려해서 체중 감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만인 것이 아이만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뭐 식습관이 잘못돼서, 아이가 뭐 선천적으로 뭐 식탐이 많아서, 뭐 체질적으로 먹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비만인 이유의 대부분은요, 부모한테 있어요. 근데 제게 억울하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만은, 부모는 뭐 정말 희생과 노력을 다 해서 아이들을 건강히 키우려고 하지만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부모의 어떤 요소 때문에 아이들이 비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다르게 해야 아이들의 비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한테만 맡겨놓는 것보다는, 이게 뭐 소아비만 완치라는 거는요, 그냥 누가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참여를 해야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 세 번째로, 이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식과 식습관에 대한 오해거든요. 뭐 거의 대부분이 음식이 잘못돼서, 나쁜 음식을 먹어서, 뭐 예를 든다면은 패스트푸드를 먹어서, 뭐 인스턴트 음식을 먹어서, 또는 청량음료를 먹어서 비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지방을 먹어서,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비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면은 뭐 늦은 밤에 먹어서, 뭐 늦은 밤에 라면을 먹어서, 그러니까 식습관이 잘못돼서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굉장한 오해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원인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 가려 먹기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습관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 걸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도 힘들고, 그것을 따라 하려는 아이들도 힘든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녀 마음대로 됩니다. 결국은 부모가 진다는 거죠. 그러거나 계속 힘든 겁니다. 계속 이게 안 끝나는 게임이죠. 그런데 계속 아이는 비만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든데 결국은 비만이 되거나, 아니면 부모가 이제는 못하겠다고 이제 지고 마는 경우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완치 훈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키와 몸무게에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만 이해하셔도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훈련이 아닙니다. 자, 완치 훈련 시작하기 전에 목표부터 정해야 되겠죠. 네.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는요, 이게 짧게 잡는 게 아닙니다. 길게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잡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6개월에 키가 다 큰 아이들은 5kg 감량, 키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3cm 키우기, 그러니까 3cm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5kg를 감량한다. 이게 이제 가장 적절한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키가 크면은 그만큼 감량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cm 키우고 5kg 감량하면은 실질적으로는 8kg 감량을 한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키 키우기가 사실은 감량과 항상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목표와 기간을 잘못 정하는 그런 경우가 청소년한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성인들도 이제 이렇게 빨리 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그래서 심지어는 뭐 1개월에 10kg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당장 내가 살찐 게 싫으니까 나 빨리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갖습니다. 정말 1개월에 10kg, 뭐 3개월에 10kg, 이런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지도 못해요. 네, 하지도 못하니까 좌절이 되죠. 두 번째는요, 이게 해가 되는데, 뭐가 해가 되느냐? 키가 안 커요. 정말 이 체중을 뺐다고 하더라도 이 키를 희생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거의 청소년들이 빨리 감량하잖아요. 100% 요요가 옵니다. 성인들도 뭐 거의 요요가 오는데 청소년들은 그게 더 심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6개월에 5kg 감량, 이것이 가장 적절한 청소년 또는 아이들의 감량 목표가 됩니다. 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몸무게와 키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훈련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혹시 짐작 못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네, 이게 희한하죠. 아이들이 무슨 스트레스냐? 성인들은요 맨날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진짜 힘듭니다. 아마 힘들다는 말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금방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힘듦이 스트레스거든요. 아이들이 힘듭니다. 뭐가 힘든지는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게 가장 큰 요소입니다. 두 번째가 비만 그 자체죠. 네, 비만 그 자체.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감량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숙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빅3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의 체중, 현재 숙면하느냐, 그리고 내가 힘드냐, 안 힘드냐. 이것이 이제 키와 몸무게에 영향을 미치는 빅3입니다. 그 외에 당연히 먹기와 운동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에 비해서는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스트레스부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의 스트레스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번 학업, 2번 친구, 3번 외모에 대한 놀림,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부모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섭섭하신가요? 네, 많이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내가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해도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부모가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거에는 우리들의 교육 방식의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교육 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독을 하고 다 자유가 없어요. 전부 다 부모가 다 관여를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거든요. 또 자녀들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게요, 형제 자매입니다. 네, 없으면 없는 대로 스트레스, 있으면 있는 대로 스트레스. 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쉽게 하느냐, 이게 이제 스트레스 쉽게 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내 자녀의 스트레스를 찾아서 그것을 쉽게 하기를 가르치는 것이 감량학의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나부터 스트레스라고 했으니 나부터 찾아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내 자녀한테 스트레스가 안 되게 할까? 네, 그것의 1번은 부모부터 건강 행복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가 비만이니까 애의 문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내가 행복하겠다, 내가 마음이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의 비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비만이 아니고 내가 편하게 느끼고 행복하면은 그게 그대로 내가 가르치건 가르치지 않건 내 아이한테 전달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비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문제만 문제시하지 말고요, 나부터 하라는 거죠. 네, 두 번째 방법이 내 자녀가 스스로 하게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게. 이 소아 비만이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의 대부분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직 어려서, 내 아이가 아직 어려서.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해보세요. 스스로 서게. 네, 스스로 서게 하는 방법은 방목이라는 방법입니다. 방목. 제가 방목을 말씀하면은 이걸 방치라고 자꾸 이렇게 항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방치 아닙니다, 절대로. 방목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는 내 자녀가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행동을 하고 스스로 그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들판이 있습니다. 울타리에 쳐놓는 거죠. 낭떠에 떨어지지 않게, 또는 들짐승을 넘어와서 잡혀먹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뭐 개울에 빠지건 아니면은 뭐 넘어지건 마음 놓고 뛰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은 가서 일으켜주고 빠지면은 꺼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능력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직 어려서 내가 해줘야 된다. 그러면 능력이 크지 않습니다. 스스로 빠지고 그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크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방목을 시켜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더딜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내 아이 감량의 시작이 됩니다. 예, 부모의 요소가 이제 개선이 됐다고 한다면은 내 자녀가 힘들어하는 학업 쉽게 하기, 이거를 갖다가 훈련시켜야 되겠죠. 학업 쉽게 하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하게 할 때가 가장 쉬워집니다. 보통 이제 엄마들이 숙제를 대신해 주잖아요. 이게 쉽기는 해요. 그런데 안 끝납니다. 아이들은 능력이 키워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숙제를 어렵게 하거든요. 그걸 어려워합니다. 공부 자체를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해주지 않고 스스로 하게 하기. 이게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공부 쉽게 하기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 공부를 쉽게 하는, 거꾸로 얘기하면 공부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부모한테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공부는 너 힘든 거니 좀 이따 놀아라. 좀 이따 놀 테니 지금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도 많죠. 그러면 어떻게 대비가 되냐면은, 노는 거는 쉽고 좋은 거고 공부는 어렵고 힘든 것이 됩니다. 나쁜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점점 싫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개를 갖다가 절대 연결시키지 마세요. 공부는 공부, 놀기는 놀기, 이렇게 되는 거죠. 공부는 공부대로 재밌게 하고 놀기는 놀기대로 재밌게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하는 방법이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부 잘하면은 무슨 선물을 사주고 장난감을 사주고 무슨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걸 먹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별점 주고 아주 어렸을 때는 이게 괜찮은데요. 조금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독이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공부는 싫고 나쁜 게 되고, 네. 그러니까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공부가 싫은 게 되죠. 예. 스스로 하게 해보세요. 공부가 쉽게 하고 재밌는 법을 자꾸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학업이 쉬워지는 거죠.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이 놀립니다.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더 놀라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그 놀림을 하는 애들부터 격려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피하기죠. 이렇게 하시면은 아이는 점점 더 피하게 됩니다. 점점 더 소극적이 되죠. 그러면은 피하면은 딴 데 가면 괜찮냐? 딴 데 가면 또 놀리는 애도 또 있게 마련이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맞서기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맞서기 훈련을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놀릴 때 내가 뚱뚱하다고 놀리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맞서느냐? 이렇게 맞서면 돼요. 너 공부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맞서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너 얼굴 못생겼어. 이렇게 맞서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엄마가 놀라지만 않아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애들이 놀렸다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아이들은요, 금방 잊고 말아요. 근데 엄마가 그걸 갖다가 그냥 밤새 그 얘기 듣고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애가 놀림을 받았다고. 사실은요, 아이는 벌써 잊어버렸는데 그게 엄마의 상처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가 그걸 다시 배웁니다. 그러니까 놀림을 받아서 그게 상처된 게 아니라요, 엄마의 상처를 아이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애가 또 그것 때문에 이게 그 상처가 그대로 이어가서 내가 그 놀림이라는 그 상처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냥 무관심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도 금방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라는 거거든요. 자, 스트레스 쉽게 하기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겠죠? 두 번째가 숙면 훈련입니다. 네. 숙면 훈련은 물론 이제 그 깊은 잠을 자게 하는 게 숙면 훈련이죠. 아이들 자는 모습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러분도 어렸을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요, 잠에 빠지면은 업어가도 몰라요. 네, 또 발로 차도 안 깨죠. 심지어는요, 오줌 싸고도 그냥 자는 애들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숙면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 가르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실제로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잡니까?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이런 방법이죠.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난다. 그래서 전부 다 일찍 재우려고 하세요. 근데 실제로 결과를 보세요. 그렇게 되나? 애들이 자기를 되게 어려워해요. 네, 자는 시간이, 그러니까 재워주는 시간부터, 자라고 하는 시간부터 실제로 잠이 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어지죠. 또 뭐가 힘드냐?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우리가 이제 일어날 때 반짝반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않고 일어나는 게 5분 더, 10분 더 이렇게 힘들어 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교육에서 온다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교육이 뭐냐면은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난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닥터유가 새로 가르치는 방법은 이겁니다. 일찍 자야는 완전히 빼시고요. 늘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요거 하나만 지키시면 됩니다. 기상훈련이죠.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즐거움을 갖다 걷다가 몰아넣는 겁니다. 네, 자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자라고 뭐 책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일어났을 때 좋은 걸 하는 거죠. 같이 논다든지 같이 잘 놀아준다든지 그때 거꾸로 그때 책 읽어주셔도 돼요. 아이들이라면은 예를 들면 7시 30분이라고 합시다. 7시 30분에 이제 처음에는 깨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첫 번째 해야 될 동작이 뭐냐면은 햇빛 보기입니다. 네, 자녀들이 햇빛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루 이틀 3일을 보면은요, 햇빛이 내 뇌에 있는, 자녀의 뇌에 있는 시계가 있어요. 네, 생체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를 맞춰줍니다. 어떻게 맞춰주냐면은 그 시간에 꼭 일어나라. 그래서 요거를 자꾸 며칠 반복하다 보면요, 아이가 눈을 번쩍 뜨고 벌쩍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깨줘야 되고, 두 번째는 알람을 좀 사용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그거 다 필요 없이 스스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상훈련이죠. 기상만 제대로 맞추게 해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중, 주말 없습니다. 그리고 방학도 없습니다. 이것만 맞춰보게 하세요. 잠은요, 뭐 잘하고 안 그래도 저절로 잡니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훈련이고요. 세 번째 훈련이 이제 체중에 대한 감량 훈련입니다. 네, 감량 훈련.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표를 정했잖아요. 네, 감량 훈련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1번이 일정식입니다. 네, 감량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식부터 하는 거거든요. 일정식이라는 것은 하루 3끼를 같은 시간에 먹힙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에 먹는 게 일정식이죠. 그리고 같은 시간에 먹는 것을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밥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빵을 먹어도 되고 과자를 먹어도 되고 뭐 패스트푸드를 먹어도 되고 뭐 과일하고 우유를 마셔도 됩니다. 그 시간에 먹으면은 그게 주식이 됩니다. 두 번째, 주식과 주식 사이에 먹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간식을 먹어서 얘가 주식을 안 먹는다. 그래서 간식을 자꾸 제한하려고 하세요. 근데 이거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식만 강조를 해보세요. 같은 시간에 먹기만. 그래서 뭐 같은 시간에 먹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같은 시간에 얘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는 겁니다. 얘가 지금 당장 뭐 과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얘의 주식이 같은 시간에 과자를 줘요. 네, 이렇게 해보세요. 네, 이거를 갖다가 뭐 계속 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줘보세요. 그러면 그게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강조하고 간식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음식의 종류는 가리지 마세요. 지금은 감량하고 그 다음에 키 키우기가 먼저지 음식을 가리고 식습관 가르치기 이게 먼저가 아니거든요. 이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거 먼저 하세요. 자, 여기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일정식을 하게 하고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2주 정도 됩니다. 2주 후부터는 이때까지는 감량이 안 되고요. 거꾸로 약간 증량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겁먹지 마세요. 이건 과정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2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부터 감량이 시작되는데 내가 충분히 먹은 애들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은 애들은 10% 덜 먹기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또 잘한 애들은 20% 덜 먹기도 돼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10% 덜 먹기를 해보라고 하시는 거죠. 어제보다 20% 덜 먹기를 해보라고 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약간 배고픈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식전, 식중, 물 3컵 내지 4컵 마시고 식사를 하면은 자연히 10% 또는 20%가 줍니다. 그렇게 하거나 식전이라면 이제 식전에 1컵 마시고 식중,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물을 1컵, 2컵, 3컵 정도를 마시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채소 먼저 먹고 음식 먹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소라면은 뭐 요새 채소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오이, 당근, 토마토, 뭐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피망, 뭐 별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좋아하는 음식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먹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10% 내지 20%가 자연스럽게 줍니다. 자, 이렇게 10% 20% 줄여가잖아요. 그럼 체중이 서서히 감량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일주일 또는 2주마다 다시 또 감량을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0% 줄일 때 약간 배고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줄인 다음에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잖아요. 그럼 배가 안 고파요. 그럼 다시 또 10% 줄이기 또는 20% 줄이기 또 하는 겁니다. 이것을 6개월 동안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요, 계속 줄여가면은 이게 나중에는 먹는 게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정해서 줄여가라는 게 아니고요. 줄일 때 어제보다 10% 또는 20% 줄이라는 거거든요. 어제보다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때 가서 1, 2주 지나서 어제보다 10%, 20% 줄이기를 해보세요. 네, 이거는 보통 어떤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애초에 목표로 삼았던 6개월에 5kg 감량이 되고요. 또 키도 크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먹기 하고 운동이 남아 있는데요. 뭐 해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체중이 이렇게 이제 많이 나가는 애들은요, 정말 보충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덜 먹는다고 하더라도요, 뭐 모자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남지 사실은. 근데 꼭 그래도 보충하겠다 그러면은 비타민 D하고 칼슘 정도, 이 정도만 보충하셔도 충분합니다. 운동도요, 뭐 어떤 운동을 요새 이제 그 아이들한테 운동 갖다 강화시키려고 자꾸 하시는데요, 그것도 오래 못 합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운동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애가 논다. 그럼 뛰어놀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이거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가보세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앞에 세 개만 잘 하게 해도 원래 정했던 감량 기간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6개월 후의 결과입니다. 그 초등학교 4학년 여아죠. 키가 148.2cm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3.2cm를 키웠죠. 그리고 체중도 51.5kg로요. 5.5kg를 감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8kg가 넘는 감량이죠. 6개월만 훈련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써도 돼요. 아이든 부모든.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됩니다. 자, 6개월 동안의 소화 비만 완치 훈련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까?